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윤석열 검찰에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역대급 반사가 나왔지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에서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권오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 대선 토론 때 했던 윤석열이 김건희 주식에 대한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다 이거지요. 즉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이겁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뉴스타파의 보도 요점은 4가지. 첫째,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매매를 하도록 시켰다. 법정에 제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음 파일에서 명확히 김 여사가 주식을 사라고 말한다. 둘째, 그런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넉 달 정도 주식 매매를 맡겼다가 손실도 나고 그래서 뺐다. 분명 본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하거나 직접 매매는 안 했다고 말함. 그러니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 셋째, 이미 검찰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이용당했음이 확인되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이모 씨 등 주가 조작 세력과 절연을 했다는 시점 이후로도 또 다른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저하고 이모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으니 이 역시 대통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 넷째, 지금 상황은 검찰이 범죄일람표의 오류를 인정하든지 기소하든지 해야 하나 검찰은 범죄일람표의 오류가 없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기소밖에 없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해명 포인트는 한 가지. 대통령은 위탁 관리를 했고 전화 매매를 한 것은 위탁 매매이니 이건 뉴스타파가 주식거래 방법을 잘 모르고 날조 위조한 허위 보도라는 것. 전공자로서 한마디, 주식 매매 등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전적으로 돈과 주식의 매매를 당신 마음대로 전문 주식 투자자, 펀드 매니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퓨드시어리, 한국말로는 위탁, 신탁으로 말해서 헷갈릴 수 있으나 이건 완전히 돈과 주식 매매를 맡기는 것.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말했던 것으로 보임. 전체 맥락상 김건희 여사가 한 전화 매매가 위탁 매매, 정확한 워딩은 대리 매매. 내가 이 주식 사, 얼마어치 사, 그 사람도 샀다고 하니 그럼 사. 이게 전화 대리 주문. 이걸 신탁 같은 피두시어리와 혼동했으면 안 된다. 이것과 저것의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세 번째는 자기 매매, 모바일, 인터넷 매매. 모든 건 정의, 규정, 단어의 명확한 뜻, 맥락이 중요. 섞지 말자. 나물 하나하나의 맛이 나지 않는다. 우영우 라고 밝혔습니다. 빨간아재는 이렇게 밝혔지요. 뉴스타파의 취재는 역시 꼼꼼하네요. 법정에서의 방청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기소 중지하고 직접 매수 주문과 승인을 하며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시세 조정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정경심, 이재명에게 적용한 법리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유죄 입증은 위 3명의 사건보다 훨씬 수월할 겁니다. 라고 밝혔고, 진해용 검사는 BMW의 공식 딜러사 중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바바리안 모터스 사진을 공유하며 형사소송법 253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대통령 당선되었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의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밝혔지요.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험난한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정상 통과는 난망,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할 듯. 신속처리 안건은 위원회 제적 5분의 3 이상으로 지정. 현재 법사위 인원은 18명으로 5분의 3 이상이 되는 인원은 11명. 현재 인원은 민주 10명, 국힘 7명. 따라서 민주 플러스 비교섭 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음. 비교섭은 시대전환 조정훈, 조정훈이 노 하면 말짱꽝. 다행히 OK에서 법사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180일 이후 본회의의 자동 부의. 다른 상임위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므로 90일이 더 소요되지만
법사위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 필요가 없으므로 이 90일을 아낄 수 있어 그나마 다행. 본회의의 자동 부의 후 곧바로 상정에 표결할 수 있지만 김진표가 합의 협치 어쩌고 하면서 꿈을 대면 60일이 지나야 자동 상정. 따라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240일, 즉 8개월이 걸림. 그런데 내일 좀 더 알아봐야겠는데 국회법 살펴보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상의 신속처리 안건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음. 따라서 그게 맞다면 무제한 토론도 돌파해야 함. 빨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8개월 뒤는 정기국회 기간이 아니므로 임시국회 회기 조정 등으로 무제한 토론 대응 가능할 듯. 그러나 그게 안되면 제적 5분의 3의 동의로 토론 종결해야 하는데 그게 될지는 의문. 정의당 플러스 양양자 생각하면 안된다고 봐야 함. 그럼 임시국회 회기 30일 잡고 총 9개월이 걸림. 그런데 30일 더 걸린다는 게 짜증나겠지만 우리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김건희의 죄상을 낱낱이 알릴 수 있어 그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님. 이때는 우리도 무제한 토론 내용 갖가지 버전으로 짤 만들어 총력전으로 전파해야 함. 그 다음에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그러면 탄핵 명분 하나 더 쌓는 것.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발효되면 김영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종래의 검찰 수사 인력 대신 공수처 수사 인력을 주로 파견하도록 되어 있음. 공수처가 아무리 무리라고 욕먹고 있지만 이거 시키면 죽자고 달려들 듯.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도 처리까지는 지지부진일 수밖에 없어 속 끓겠지만 저 짝은 일단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9개월 동안 미치고 환장하면서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음. 그러니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윤이 보나마나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너무 속 끓일 필요 없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게 문제고 일단 지정되기만 하면 진득하니 기다리면서 팝콘 옆에 끼고 쟤네들 팔짝팔짝 뛰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됨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자 또 이렇게 밝혔지요. 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시효와 거부권. 제가 험난한 김건희 특검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시간 무지하게 걸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소시효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당연히 드실 텐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공범이 재판 중이므로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법사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에 집중해서 지정되기만 하면 저 짝애들이 최장 9개월 동안 미치고 환장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것만 진득하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걱정하시는데 행정부 수장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 그 어마어마한 대통령 권한을 지 마누라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범죄 사실을 덮는 데 행사하는 꼬라지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남기창 언론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을 점령했다는 착각하에 검찰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늘 권력의 눈치나 보고 뒤치다거리 신세로 전전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이명박근혜 잡아놓더니 조국과 추미애를 잡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아무런 저항이 없자 몇몇 검찰이 이 나라를 먹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집권에 성공한 그들은 최근 윤핵관과의 권력 싸움에서 승기를 잡더니 여의섬 정치꾼들도 별것 아니구나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기존 정치권을 호구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이 아무리 무능해도 20%대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지지율이 버텨주니 이들은 야당 대표도 잡고 문 정권에 대한 압박 수사를 통해 30%대 중반까지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효능감을 맛본 보수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던져 이들을 결집해야 경 이후에도 검찰공화국을 넘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없는 죄도 탈탈 털어 가둘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들의 캐비닛에 쌓여있는 파일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망나니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의 소환 통보에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치 않다 라며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검찰이 사실상 표적 보복 수사로 야당 탄압을 시작한 데 대해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정권의 포커스가 순식간에 이 대표에게 쏠리면서 검언경 국짐이 합작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 덫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동훈 이상민 탄핵, 용궁 이전공사 비리 의혹, 사적 채용 등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 싸워야 합니다. 자고 오면 할 것 없는 이젠 전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다 이거지요. 국지전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릴 것 없는 그야말로 총력을 다하는 전면전이다 이겁니다. 고일석 기자는 재차 이렇게 밝혔지요. 대도, 조세영, 탈주범, 신창원 같은 이들이 있다. 이들이 설치는데 잡으려고 덤비면 영웅이 될지 모르니 안 잡고 그냥 내버려 두랴. 안 잡고 내버려 두면 영웅이 안 되나? 이런 자들을 영웅으로 생각할 소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계속 찌질거리면서 이들이 안 잡히고 더 활개치고 다니면 더 큰 영웅이 된다. 조세영과 신창원은 잡혀서 영웅이 된 게 아니라 경찰이 워낙 못 잡아서 영웅이 된 거다. 한동훈을 탄핵하면 그는 영웅이 될 거다. 맞다. 그러나 그거 무섭다고 찌질찌질 말폭탄만 날리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는 그냥 영웅이 아니라 천하무적 금광불개급의 영웅이 된다. 추미애 장관 때도 그랬지만 이런 얘기하면 가만두라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양아치 때려잡으려면 피차 피 흘리고 뼈 부러지는 거지. 정교하게 때려잡는 법이 어디 있나. 아무리 정교하게 때려잡아도 최소한 찰거상의 타박상은 피할 수 없는 거지. 추미애 장관이 그러셨다. 개혁은 우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경정권의 이재명 공세가 판사체의 숙명인 듯 역대급 판사로 허위사실 공표가 빼박이 된 교훈, 이러한 어설픈 선제 타격을 다시는 꿈꾸지 못하도록 이 판사판 총력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